안녕하십니까. 동력학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까지 왔어요. 8장의 진동과 시간응답이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8장의 첫 부분에 서론하고 질점의 자유 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동 현상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운동의 유형 중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세계를 뿐만 아니고 거시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또 이 행성의 운동 이런 것까지도 다 진동의 하나의 형태로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운동의 형태이고 따라서 이 진동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진동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는 이제 수학적인 도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 방정식을 잘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겁니다. 자, 서론인데요. 진동 운동의 예를 보면은 뭐 지진에 의한 것, 지진 떨림이죠. 그래서 그런 지진에 대한 공학 구조물의 반응이나 아니면은 그 회전하는 기계의 경우에는 이 균형이 딱 맞지 않으면 불균형에 의해서 오는 진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차 운동인데 정상적인 게 아니고 이 축 자체가 진동하면서 그 회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악기 줄에 대한 것, 이것 기본적인 것이 진동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간응답이나 바람에 의해서 전력선이 진동하는 거나 비행기 날개가 펄럭거리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진동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모형화하는데, 그 물리적으로 모형화하는데 연속적인 계 또는 불연속적인 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연속적인 거는 이제 강체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질량이 연속적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진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탄성적인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났을 때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선형적인 탄성력의 형태가 필요한데, 그런 탄성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용수철 요소로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용수철이 있어서가 아니라 용수철이 하는 역할과 같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용수철 요소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고, 불연속적일 때는 이제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연속적인 것을 이 용수철 요소하고 용수철 요소 사이사이의 질량을 묶어서 불연속적인 경우로 이제 근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디귿번의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더 이제 간단하게 해주면 용수철의 질량은 질량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는 질량이 있지만은 그 진동하는 물체의 질량에 비해서 매우 작을 때는 무시해서 풀기도 한다. 그렇게 해야 이제 사실은 수학적으로 더 간단해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8장에서는 변수가 하나의 그 변수를 갖는 자유도 1인 불연속적인 계의 진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연속적이라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 약간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진동으로 들어가 보면 자유진동이라는 것이 있고 강제진동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건 말 그대로 자유진동은 질점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진동을 하는데 알아서 진동하는 거. 질점하고 질점과의 그 외부하고 상호 관계에 의해서 진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알아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진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제진동은 외부에서 강제로 진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또 자유진동하고 강제진동은 감쇄가 없을 때 하고 감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언댐프트하고 댐프트 조건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쇄가 없을 때는 요거는 실제 감쇄가 없을 수는 없는데 감쇄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에 대응하는 거고, 거꾸로 말했네. 비감쇄일 때가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경우고, 감쇄가 있게 되면은 감쇄가 크지 않더라도 감쇄에 의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어쨌건 그런 감쇄 효과를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때도 이제 진동의 형태는 남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진동의 형태가 남는다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감쇄 진동을 얘기할 때에 감쇄량의 수학적인 형태가 있는데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체 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에너지로 다뤄보고자 한다 하는 겁니다.
자, 2절로 가면 이제 질점의 자유진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일반 물리에서도 언급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일반 물리에서는 감쇄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만 이제 소개를 했던 거고, 그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다 훑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진동, 외부 힘의 어떤 작용이 없고 용술하고 질점 사이의 초기 조건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자유진동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감쇄가 없을 때의 비감쇄 자유진동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찰이 없는 이런 수평면 위에 놓여있는 용술에 매달려 있는 질량을 잡아당겼다 놓으면은 용술이 당겨주는 힘에 의해서 왔다 갔다 진동하게 되죠. 그러한 모형을 생각하는데, 이때 변이, 그러니까 이러한 진동을 기술하는 변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x로 우리가 표시하면 1차원이기 때문에, 그럼 x의 정의는 평형위치인데요. 평형위치는 외부 힘의 합이 0인, 그러니까 힘 평형이 유지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용술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용술의 변형이 없는 위치를 기준으로 x만큼 용술을 더 잡아당겨서 늘어뜨렸다 했을 때에 그러면 용술이 x만큼 늘어나니까 변이의 반대 방향으로 kx만한 힘을 가하죠. 탄성력, 선형적인 탄성력을 가한다 하면은 요 힘 때문에 이제 이 질량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x가 이제 왼쪽으로 가속이 돼서 왼쪽으로 움직여서 x가 점점 작아지면 r자임이 작아지니까 가속도가 줄어들다가 이 평형위치를 통과하는데 이동한 속도가 있으니까 관성에서 이 평형위치를 지나가면 이번에는 반대로 힘이 오른쪽으로 가해지죠. 그러면 감속이 돼서 점점 줄어들어서 정지했다가 정지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속한 힘이 가장 커지니까 이번엔 다시 오른쪽으로 더 빨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평형위치를 관성에서 통과했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걸 반복하게 되면은 진동의 형태로 운동이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진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조건이 뭐냐면 그 선형적인 관계인 경우에만 진동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늘어난 변이하고 힘의 크기가 정비례하는 경우, 그럼 이거보다 힘이 더 늘어난 길이에 비해서 선형적인 것보다 힘이 더 필요하다. 더 힘을 줘야지 늘어뜨릴 수 있다. 그 경우가 더 단단한 거니까 경화. 그 다음에 조금만 힘을 줘도 충분히 늘어난다. 그럴 때는 연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적인 탄성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힘의 형태가 바로 복원력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변형이 되면 왼쪽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거, 왼쪽으로 변형이 되면 오른쪽으로 되돌리려고 하는데, 그때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로 우리가 기술이 되지만 이 선형적인 것, 힘의 크기가 변이에 정비례한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K는 용솔상수 또는 계수 또는 강성 이런 표현들을 쓰고 단위는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러한 용솔의 복원력을 얘기할 때는 용솔의 굵기, 그러니까 2차원적인 성질은 무시해요. 용솔이 일직선으로만 길이가 정의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접촉됐을 때 용솔의 굵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굵기니까 이 평면 내 어떤 용솔이 이렇게 딱 변형이 일어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난다 하는 이런 요인들은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만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힘을 다 합한 것이 MA X2돛이죠. 그래서 힘이 마이너스 KX고 요것을 다르게 쓰면 이렇게 써지는데, 요게 이제 X에 관해서 두 번 미분한 것하고 X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끝에 계수항이 0이니까 이런 거는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래서 동차 또는 제차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이게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단순 조화 운동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것은 이제 주기가 일정한 거예요. 각속도가 일정한, 각진동수가 일정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해 자체가 그 사인 곡선으로 표시가 돼요.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서 하모닉, 조화롭다. 그렇게 단순 조화 운동 또는 옛날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줄여서 단진동이라고도 표현을 썼었죠. 일반 물리에서도 단순 조화 운동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순 조화 운동의 성질이 뭐냐면 요 식에서 보듯이 가속도가 변이에 비례해요. 비례하는데 방향이 항상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 비례하는 비례 상수를 오메가 제곱으로 표시하는 거고, 이때 n은 이제 그
고유, 내추럴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첨자 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각진동수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게 이제 각속도랑 비슷한데 실제 여기서는 각속도가 회전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각진동수라는 이름을 쓰고, 근데 이제 이 이름에서 오는 게 각도의 의미가 있듯이 이걸 풀어보면은 사인 코사인으로 변하는데, 이제 사인 코사인의 기본적인 개념이 각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각도하고 관련시켜서 각진동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이런 단순 조화 운동이 원운동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실제 돌아가는 원운동의 각속도하고도 이 각진동수가 관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진동수로 기술을 해주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자. 오메가 n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이러한 그 비감쇄 자유진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선형적인 복원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결과 운동학적으로는 가속도가 변이의 정비례하고 방향이 반대인 형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풀어보는데, 요걸 풀어보는데, 요걸 딱 보면은 두 번 미분한 것하고 자기 자신이 더한 것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미분했을 때 함수 형태가 더하기 빼기가 가능한 형태가 돼야 되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한 해는 수학적인 함수는 그 지수함수가 있고요. 지수함수는 미분해도 모양이 똑같고, 그 다음에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는 사인을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한 번 미분하면 다시 사인이 나오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딱 여기에 적합한 해가 돼요.